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함수 연속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이제 컨티뉴티랑 컴팩트네스 사이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었고 몇 가지 이제 컴팩이 아닌 경우에 그 theorem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counter example들을 봤었는데 한 가지를 안 봤죠. 이제 counter example 2 theorem 4.17 네, 이걸 안 봐서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17 theorem이 뭐였냐면 그 f가 x에서 y로 가는 continuous bijection 펑션입니다. bijective, continuous. 그리고 x가 이제 컴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x, y는 둘 다 매트릭 스페이스죠. 네, 그러면은 f 인버스가 바이젝션이니까 있긴 한데 이 친구도 continuous다. 이게 이제 theorem 4.17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 만약에 drop 되었다면, 없어졌다면 이제 발레가 존재합니다. 발레가 뭐가 있냐면 f를 0부터 2파이까지라는 닫힌 구간이 아니라 반열린 구간에서 S1으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을 할게요. S1이라고 쓰면 뭐 t라고도 많이 쓰고요. 얘는 뭐냐면 그 circle입니다. x, y의 모임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 circle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circle을 얘기하고요. 또 많이 쓰는 표기로 이제 복소수들의 모임인데 절대값 z는 1인 친구들의 모임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circ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1이라고 쓸 때는 이게 S2는 이제 sphere 구면이 되거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이겠죠. S3라고 쓰면 이제 4차원상에서의 구면이 됩니다. 초구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sphere의 앞글자를 딴 거고요. T라고 쓰면 이제 토러스의 앞글자를 딴 건데 이게 왜 토러스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게 T2를 생각을 하시면 T1 크로스 T 크로스 T를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토러스가 되거든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네,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뭐 이렇게도 쓴다. 네, 많이 쓰는 표기입니다. 둘 다 많이 쓰는 표기예요. 얘는 이제 두 개 전부 다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게 이제 발레가 되는데 왜 발레냐? 일단 이게 컨티뉴어스인 거는 거의 당연하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뭐로 보내냐면 뭐로 보내는지 안 얘기했는데 t를 2의 it승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t 더하기 i 사인 t로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코사인 t, 사인 t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코사인 t, 사인 t로 보낸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R2 평면상에서 보면 코사인 t, 사인 t로 보내는 거고 복소 평면상에서는 2의 it승으로 보내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로 보낸다. 이거는 이제 각 성분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코사인하고 사인을 엄밀하게 정의한 적은 없지만 뭐 연속이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할게요. 이제 급수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연속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f가 이제 연속 함수가 맞죠. 그리고 바이젝션도 맞죠. 이제 이게 이렇게 닫힌 구간이 아니잖아요. 반열린 구간이니까 바이젝션도 맞아요. 하지만 인버스를 생각을 하면 얘는 이제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습니다.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원상에서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2분의 파이로 보냈다가 그죠? 거꾸로 가는 그 인버스 맵을 생각을 하면 0으로 보냈다가 2분의 파이로 보냈다가 파이로 보냈다가 2분의 3파이로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은 2파이로 보내다가 2파이로 점점 함수값이 가까이 가는데 근데 또 2파이에서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 인버스 x, y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 리미트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f inverse is not continuous at 1,0. 1,0에서 연속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1,0에서 함수값은 0인데 이 근처에 있는 이곳에서는 이제 2파이랑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컨티뉴어스가 아닙니다. 그죠? 임의로 1,0을 중심으로 하는 오픈볼을 그렸을 때 그게 이제 그 함수값이 즉
0과의 차이겠죠? 0과의 차이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아주 작게 그리더라도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거의 2파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0과 비슷하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1,0에서 컨티뉴어스하지가 않다. 따라서 F 인버스가 컨티뉴어스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컴팩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예, 클로스드 인터벌이었으면 그럼 이제 컴팩이니까 인버스가 이제 컨티뉴어스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컴팩 레슨을 마무리를 하고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요. 그랬을 때 감마 f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건데 이제 그래프의 앞 글자를 따서 감마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감마 f라고 하면은 x, fx들의 모임이죠. 그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 자체가 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약간 그 x, fx를 찍어 놓은 점들의 모임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러분이 아는 그래프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 정의를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정 상에서도 x, fx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이걸 이제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x가 컴팩 매트릭 스페이스라는 가정 하에서 f가 컨티뉴어스 할 필요 충분 조건은 감마 f가 컴팩인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오른쪽 가는 것부터 증명을 해볼까요? 오른쪽 가는 거 증명해보죠. f가 컨티뉴어스면 왜 감마 f가 컴팩일까요?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감마 f라고 하는 친구는 뭐로 이해하실 수 있냐면 x를 x 크로스 y로 보내는 어떤 함수? x를 뭐로 보내는 거죠? x, fx로 보내는 이 함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x가 컴팩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감마 f라고 하는 친구는 얘로 보내는 이 함수의 이제 이미지로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x가 컴팩이니까 만약에 이 함수가 연속인 것만 안다면 그러면은 이 함수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컴팩이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연속인 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id, f라 적어볼까요? 네, 처음 거는 그대로 보내고 뒤에 거는 f로 보내니까 id, f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we need to show that identity, f가 이제 continuous함을 보이면 됩니다. 그럼 사실 체크해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럴듯하죠. 왜냐면 각각의 성분 함수들이 연속이잖아요. 아이덴티티도 연속 함수고 f도 가정에서 연속 함수니까 이게 연속 함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함수가 이제 연속이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뭘 증명하면 좋을 것 같냐면 만약에 f가 이제 x에서 y로 가는 연속 함수고 그리고 g가 x에서 z로 가는 연속 함수일 때 그러면은 f, g x를 y 크로스 z로 보내는 이 함수가 왜 컨티뉴어스일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y랑 z가 실수일 때, 실수 집합일 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도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보도록 할게요. 뭐 증명은 그때랑 거의 비슷한데 똑같이 하면 되긴 하는데 한번 더 해보는 느낌이에요. 자,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컨티뉴어스임을 보이고 싶으면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는 BR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take 엡실론 하시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걸 왼쪽에 적어볼까요? 원하는 거는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x, p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fx, gx랑 fp, gp 사이의 거리가 이제 델타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x가 매트릭 스페이스고 y가 매트릭 스페이스일 때 이
집합,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취한 거에 매트릭 스페이스, 매트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x, y 랑 x1, y1이랑 x2, y2 사이의 거리를 이거 사이의 거리를 여기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맨날 하던 대로 x1, x2 사이의 거리의 제곱 더하기 y1, y2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거리 함수가 된다는 걸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건 한번 연습 문제로 맡겨놓고 얘로 택하도록 할게요. 이거 말고 딴 걸로 하면 안 돼요. 딴 걸로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든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로덕트 토폴로지랑 일치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날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걸로 할게요. 교재에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를 딱히 매트릭 정의한 거를 정의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제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정의를 맨날 하던 대로. 그러면은 얘가 이제 dfx, fp의 제곱 더하기 dgx, gp의 제곱 이게 루트 씌운 거를 이제 델타보다 작게 되는 이게 엡실론보다 작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엡실론이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얘인데 그러니까 그죠. 얘이면 얘다. 이걸 원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F랑 G가 연속임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보다 작냐면 dfx, fp의 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보다 크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a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죠? 맞나요? 얘가 a보다 작거나 같죠?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각각이 여기 있는 각각이 루트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죠? 각각이 루트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자, take delta 1, delta 2 such that dx, p가 p는 이제 x의 원소로 하나 고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dx, p가 델타 1보다 작으면 fx랑 fp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분의 엡실론보다 작도록 그리고 x랑 p 사이의 거리가 델타 2보다 작으면 g도 연속이니까 gx랑 gp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분의 엡실론보다 작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then xp가 minimum of 델타 1, 델타 2보다 작을 때 fx, gx랑 fp, gp 사이의 거리는 루트 dfx, fp의 제곱 gx, gp의 제곱 이 거리랑 같을 것이고 각각이 루트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곱집합으로 주어진 경우의 매트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정의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맨날 하던 대로 크게 문제는 없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 왼쪽으로 가는 거를 증명을 해보죠. 감마 f가 컴팩이면 f가 컨티니어스다라고 하는 걸 보여볼게요. 얘가 컴팩이면 f가 컨티니어스다. 네,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f가 그러니까 컨티니어스인지 체크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클로즈 업셋을 가져왔을 때 여기서 클로즈 업셋을 가져왔을 때 그거의 인버스 이미지가 클로즈든지 체크를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 감마 f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 x를 x 크로스 y로 보내고 그 다음 그걸 y로 보내면 여기는 identity, f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identity로 그러니까 프로젝션 파이2로 보내는 거죠. x 크로스 y를 y로 보내는 x, y를 y로 보내는 이걸 이제 파이2라고 쓸게요. 프로젝션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네,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함수는 뭐랑 일치하냐면 f랑 일치할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쵸? f랑 일치하겠죠? f랑 일치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f가 컨티뉴어스함을 원해요. f가 컨티뉴어스함을 원해요. 자, 이 v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v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클로즈업스 v를 가져오면 지금 pi2 인버스 v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closed일 겁니다. v가 closed면 이 pi2는 그냥 x, y를 y로 보내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은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아규먼트, 그러니까 똑같이 매트릭을 정의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그러면은 이 함수는 분명히 컨티뉴어스란 말이야. pi2는 컨티뉴어스죠. 동의하세요? pi2는 컨티뉴어스입니다. 뭐 증명을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RK에서 R로 가는 걸로 했지만 똑같은 아규먼트를 사용을 하시면 x 크로스 y에서 y로 보내는 두 번째, 그러니까 세컨 코디네이트 펑션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 친구가 컨티뉴어스다 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가 이제 클로즈 업셋이라고 했을 때 pi2 인버스 V 역시 클로즈 업셋이 될 거예요. 동의하시죠? 얘도 클로즈 업셋이 될 거예요. 자, 근데 X 지금 얘는 어디 살고 있냐면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의 프리미지를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이 친구의 이제 프리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덴티티 콤마 f의 인버스의 pi2 인버스 v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감마 f가 컴팩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미지 자체가 컴팩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감마 f랑 이 친구랑 인터섹션을 해주면, 아이고, 이렇게 인터섹션을 해주면 이게 컴팩이니까 클로스드잖아요. 얘도 컴팩이면 클로스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도 클로스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섹션을 해주면 이게 클로스 업셋입니다. 누구의? 감마 f 입장에서의 클로스 업셋이죠. 그러니까 pi2 인버스 v 미안해요. 다시 pi2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져? 네. pi2 인버스 v 인터섹션 감마 f가 이제 컴팩 셋의 클로스 업셋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컴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의 인버스 이미지를 찾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x, y라고 하는 친구의 그러니까 결국 얘가 클로즈 업셋인지가 궁금한 건데 이 친구가 클로즈 업셋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얘는 뭘 모아놓은 집합이냐면 얘는 어떤 걸 모아놓은 집합이냐면 x, y들의 모임인데 사실 감마 f 안에 있으니까 x, fx들의 모임이겠죠. 근데 어떤 걸 모아놓은 집합이냐면 fx가 v 안, 그러니까 여기다 pi2 취했을 때 v가 나와야 되니까 fx가 이제 v 안에 있도록 하는 친구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이 집합은 뭐냐면 x, fx들의 모임인데 x가 f 인버스 v 안에 있는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를 첫 번째 프로젝션에 의해서 보내버리면 파이1으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얘가 나오죠. 첫 번째 프로젝션을 보내면 f 인버스 v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pi2 인버스 v에다가 감마 f를 인터섹션을 했어요. 그래서 컴팩인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써보니까 얘는 x, fx들의 모임인데 x가 f 인버스 v 안에 있는 친구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로젝션에 의해서 파이1에 의해서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f 인버스 v가 이제 이미지가 됩니다. 맞죠? 파이1이 즉 x 크로스 y를 x로 보내는 이 함수가 pi2 인버스 v의 인터섹션 감마 f를 이거의 이미지가 뭐가 되냐면 f 인버스 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컴팩인데 이 친구는 컨티뉴어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컴팩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클로스드란 뜻이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이해가세요? 얘가 closed인데 얘가 closed가 되기를 원했죠. 여기 살고 있는 이 친구가 closed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F가 continuous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토리는 close subset을 잡아서 inverse 이미지를 보고 싶은데 F를 분해를 한 거죠. 왜냐면 감마 F 조건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X를 X 크로스 Y로 보내고 Y로 보내는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V를 inverse 이미지를 취해봤더니 파이 to inverse V가 되는데 감마 F를 써야 되니까 그거랑 감마 F랑 인터섹션을 하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 친구의 inverse 이미지가 F inverse V가 됩니다. 얘가 이제 파이 1이 섹션이 돼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F가 컨티뉴스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죠. 이 아규먼트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랄까요 유명한 아규먼트라서 그냥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이제 문제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증명하세요.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에 대한 성질을 먼저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composition of two uniformly continuous functions is continuous. 얘를 보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가 X에서 Y로 가고 G가 이렇게 Y에서 Z로 가는데 이게 둘 다 이제 continuous라고 uniformly continuous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합성한 G 서클 F X에서 Z로 가는 이 함수도 uniformly continuous 함을 보여라. uniformly continuous. 얘를 보이는 게 목표예요. 사실 뭐 증명을 뭐 딱히 할 게 별로 없이 그냥 맨날 하던 대로 그때 했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컨티뉴어스 했을 때 증명했던 방식 있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take 엡실론 하시고 그리고 take delta such that PQ가 P'Q'일까요? P'Q'이 델타보다 작으면 G 먼저 했던 거 기억나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P'Q'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GP랑 GQ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도록 이렇게 델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델타 프라임이라 쓸까?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and take delta such that P랑 Q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FP랑 FQ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이렇게 이제 델타를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델타 프라임은 P 프라임, Q 프라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정돼 유니폼하게 초이스가 된 친구예요. 자 그러면은 then 자, PQ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럼 DFP, FQ가 엡실론보다 여기가 델타 프라임이어야겠죠. 그럼 DFP, DFQ가 델타 프라임보다 작으니까 여기 자리에 FP 넣고 여기 자리에 FQ를 넣으면 DGFP, GFQ 프라임이 붙어야겠죠. 이게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끝났죠. 이게 이제 보이고자 하는 거니까 uniformly continuous하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G 서클 F가 uniformly continuous다라고 하는 게 보여졌죠.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2번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제 뭘 보이라고 돼 있냐면 the composition of a uniformly continuous map and a Cauchy sequence is a Cauchy sequence 라는 걸 보여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F가 자연수에서 뭐 X로 가는 함수가 되겠고요. Y로 간달까요? Y로 가는 함수고 G가 이제 Y에서 Z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코시고 얘는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인 거죠. 그랬을 때 합성한 G 서클 F가 N에서 Z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이 함수가 이제 코시임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코시라고 하는 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 일종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센스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코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nm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는 거죠. nm이 충분히 크면, 여기가 바뀌는 게 아니구나. 네, 여기가 바뀌어야겠죠. 여기가 nm이 충분히 크면 뭐 fn과 fm 사이의 거리가 델타 프라임보다 작게 할 수 있다. 뭐 이거니까, 그죠? 요것만 살짝 바뀌는 거죠. 그래서 코시 시퀀스도 유니폼리 컨티뉴스 하다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센스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 그냥 말만 이렇게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여기가 fn, 여기를 fm 이렇게 쓰시면은 코시라는 게 보여졌죠?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n을 잡아야겠죠? take n such that 뭐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이제 2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에서 지금 정의가 된 친구가 사실 어찌 보면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고 그러니까 코시 시퀀스라고, 그러니까 코시 시퀀스가 uniformly continuous랑 어떤 센스에서 같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자연수 정의역에 이제 무한대를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무한대를 추가를 시켜서 그러면은 이제 uniformly continuous 하다라는 거는 결국 무한대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연수라고 하는 자연수에 무한대를 추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무한대가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려면 여러분이 엡실론 밴드를 그렸을 때 적당한 델타가 있어서 델타가 이제 속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고립점들은 1, 2, 3, 4 이런 고립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어차피 그냥 2분의 1로만 잡으면, 그쵸? 여러분이 그 함수값의 변화를, 그러니까 델타를 그냥 무조건 2분의 1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고립점들은 여러분이 균일하게 델타를 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는 사실 유니폼리 컨티뉴스 하다는 걸 체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이 무한대점인데, 무한대점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절하게 무한대점에서의 네이버후드가 뭔지, 델타 네이버후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한대점에서의 오픈볼이 뭔지 잘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스 하다는 게 코시랑 같은 말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설명하려면 좀 귀찮아져서, 그러니까 일단 매트릭 스페이스가 아니라서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 친구가 매트릭 스페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그냥 이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으로 하고 싶은 말은 1번, 2번이 따로 논다기보다는 사실 2번, 1번의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exercise 2.2를 볼게요. 2가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리고 F가 2에서 R로 가는 uniformly continuous한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할 거는 이제 2가 bounded이면, 그럼 이제 F가 bounded다. 다시 말하면 F2가 bounded란 뜻이죠. 치역이 bounded다. 이걸 보여보도록 할게요. F가 uniformly continuous가 아니면은 당연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예시는 되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 x 빼기 x분의 1 같은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0부터 1까지의 치역은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uniformly continuous 하다, continuous 하다 해서 F가 bounded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uniformly continuous면 bounded가 F2가 bounded라는 걸 imply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uniformly continuous니까 이제 여러분이 엡실론을 1로 잡았을 때 there is this 델타가 있어서 such that, 지금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델타가 있어서 x랑 y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랑 fy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엡실론을 제가 1로 두기로 했으니까 1보다 작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면 2가 바운드 되기 때문에 적당한 m이 있어서 such that F2가 F가 아니라 어떤 x0 그리고
x 제로가 있어서라고 할까요? x 제로가 있어서 such that x랑 x 제로 사이의 거리가 이제 n보다 작게 하실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fx랑 fx 제로 사이의 거리도 적당한 상수가 있어서 그거보다 작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f가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fx랑 fx 제로 사이의 거리를 비교를 할 건데, 근데 우리가 fx랑 fx 제로를 이렇게 fx 제로가 있고 fx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선 상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fx 제로가 있고 fx가 있으면 얘를 이제 중간중간을 쪼갤 수 있겠죠? 네, 길이가 각각이 델타보다 작게, 길이가 델타보다 작게 중간중간 쪼개는 거예요. 이 거리가 지금 기껏해야 m이니까 x랑 x0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했죠. x0랑 x를 이제 거리가 델타보다 작도록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m을 적당히 나눠가지고 n 등분을 해서 그 길이가 델타보다 작아지도록 택하셔야 되는 거죠. 즉 n이 델타분의 n보다 크도록 자연수 n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take n such that n이 이제 델타보다 n보다 크도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x0부터 x까지를 n 등분을 했을 때 for x in 2에 대해서 let x0 xi라고 할까요? xi를 x 플러스 n분의 x0 플러스 x 마이너스 xi에 이렇게 해주면 그죠? xi의 i x0의 i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x0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는데 x0는 0번째로 둔 거고 그죠? x1은 x 빼기 x0를 n등분 해가지고 한 칸 간 걸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뭐 괜찮죠? 뭐 별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xi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은 당연히 xi랑 x0 사이의 거리는 혹은 xi랑 xi 빼기 1 사이의 거리는 그 n분의 xi x 빼기 x0가 될 텐데 이거의 절대값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x 빼기 x0의 절대값이 n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n분의 n보다 작고 다시 말하면 델타보다 작죠? 그래서 fxi랑 fxi 빼기 1 사이의 거리는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fx0랑 fx 사이의 거리를 보는 건데 이 친구는 삼각부등식에서 시그마 i는 0부터 n-1까지가 맞겠죠? n-1까지 fxi, fxi 플러스 1 사이의 거리의 합보다 작거나 같고요. 각각 1보다 작으니까 n보다 이제 작게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끝났죠. 지금 n은 고정된 상수예요. 오늘 n은 고정된 상수에 뭐 변하는 거 없어요. x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죠. n은 고정된 상수인데 fx0랑 fx 사이의 거리가 이제 n보다 작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x가 2의 원소면 그래서 f가 바운디드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규먼트가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기 때문에 뭐 이게 뭐든 간에 관계없이 중심이 뭐든 간에 관계없이 거리가 작기만 하면 함수값도 내가 가깝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는 성질을 굉장히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가 바운디드 어썸션이 없어지면 이가 바운디드가 아니면 그러면은 명제가 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가 언바운디드이면서 f2가 unbounded인 그 친구를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가 unbounded면 F2가 bounded가 아닐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unbounded인 예시를 찾아야겠죠. 이런 거는 찾는 게 크게 어렵진 않겠죠. 일단 uniformly continuous 하긴 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uniformly continuous 한데 정의역이 unbounded이고 치역도 unbounded 그런 예시를 찾으면 되는 건데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건 이건 것 같아요. fx를 x로 두는 거죠. 실수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제 uniformly continuous 해요. uniformly continuous 합니다. 왜냐면은 엡실론 밴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길이가 1이면 델타도 길이를 1로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엡실론 밴드를 그리든 간에 델타를 다 균일하게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를 사실 엡실론으로 두면 돼요. 델타를 엡실론으로 두면 된다라고 하는 게 금방 보이죠? 정의를 그냥 읽으시면 여기가 x 여기가 y면 여기가 엡실론이었을 때 여기도 엡실론으로 두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uniformly continuous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이가 언바운드드면 FE도 언바운드드죠. 그러니까 지금 실수 언바운드드고 치역도 언바운드드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발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내용 컨티뉴티랑 커넥티드네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컨티뉴티랑 커넥티드네스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그 정의가 좀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좀 리커를 하면 x가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디스커넥티드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2가 이제 x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이제 디스커넥티드의 필요충분 조건, 이거의 정의가 뭐였냐면 2를 이제 u union v라고 했었을 때 for some disjoint non-empty open subset relative to E. 그러면은 이제 disconnected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connected란 말은 뭐냐면 이를 이제 U union V 이렇게 썼을 때 for some disjoint open subset UV relative to E 라고 썼을 때 U랑 이게 disjoint하다는 건데 그냥 안 쓸게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disjoint open subset UV relative to E라고 썼을 때 그러면은 무조건 U가 공집합이거나 또는 V가 공집합이거나 얘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커넥티드랑 디스커넥티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제가 어제 좀 말이 꼬였던 게 이게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지금은 좀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어디 사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금방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U랑 V를 어디서 보고 있냐면 X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relative to E 입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죠? 이 입장에서의 오픈 서브셋인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술 이 disconnected나 connected의 description이 X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E에 의존하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theorem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let fx에서 y로 가는 친구를 이제 continuous map이라고 했을 때 둘 다 매트릭 스페이스 x, y는 둘 다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 if x is connected, then fx is connected. 이것만 보이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도 보여지게 되는 거냐면 hence if E in X가 connected면 then if E가 connected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theorem 4.14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정의역 도메인을 restriction을 시켜도 E로 restriction을 시켜도 continuous 하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continuous 하다는 건 여전히 성립을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E라고 하는 집합이 X 안에서 connected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자체가 E의 부분 집합으로서 connected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relative to E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FE가 connected다라고 하는 게 여기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간단하게 이명제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왜 커넥티드인지 체크를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얘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얘를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et fx를 뭐라고 쓸 거냐면 u union v라고 쓸게요. for some disjoint open subsets uv relative to fx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open subset relative to fx는 여러분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 입장에서의 open subset과 fx 사이의 인터섹션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좀 기억이 잘 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요. 어쨌든 open subset은 open relative to fx면 원래 큰 곳에서의 open subset과 fx를 인터섹션 한 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증명을 했었어요. u prime intersection fx for some open u prime in y. 마찬가지로 v 역시 v prime intersection fx for some open v prime in y.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괜찮죠? 자, 이렇게 y 입장에서 오픈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컨티뉴어스라는 걸 써먹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오픈 서브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다라는 걸 써먹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걸 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양변의 f 인버스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은 x가 f 인버스 fx가 되겠죠, 그죠? 사실 인버스 이미지로 가능한 게 제일 큰 게 x잖아요. 그러니까 f 인버스 fx가 당연히 x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f 인버스 u 유니온 v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쪼개 쓸 수가 있죠. f 인버스 u 유니온 f 인버스 v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f 인버스 u는 f 인버스 u 프라임이랑 똑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u라고 하는 친구가 u 프라임 인터섹션 fx이기 때문에 어쨌든 u는 u 프라임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치역이 되는 친구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치역인 친구를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u로 가도록 하는 친구의 모임이랑 u 프라임으로 가도록 하는 친구들의 모임이 당연히 같겠죠. 생각을 좀만 해보면. 그리고 f 인버스 v 역시 f 인버스 v 프라임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오픈인 걸 알고 있죠. 오픈 인 x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픈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오픈 인 x죠. 그런데 얘는 디스조인트합니다. 디스조인트예요. 이 친구랑 인터섹션 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u랑 v랑 인터섹션 했을 때 공집합이죠. 디스조인트 하니까 그러니까 u랑 v랑 인터섹션 했을 때 공집합이니까 양변 f 인버스를 취하면 f 인버스 u랑 f 인버스 v를 인터섹션 한 것도 공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f 인버스 u 프라임하고 f 인버스 v 프라임도 디스조인트예요. Similarly, f 인버스 u 프라임이랑 f 인버스 v 프라임이 f 인버스 u 프라임이랑 f 인버스 v 프라임을 이렇게 인터섹션을 해준 게 공집합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끝났죠. 네. 두 개의 디스조인트 오픈 서브셋으로 썼고 그러면은 이제 x는 커넥트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empty여야 됩니다. 얘가 공집합이거나 또는 얘가 공집합이어야 돼요. 이게 커넥티드의 정의였죠.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u 프라임이 공집합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u 프라임이 공집합이라기보다는 u 프라임이 fx랑 인터섹션을 했을 때 공집합이어야겠죠. u 프라임이 치역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v 프라임 인터섹션 fx가 공집합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근데 u 프라임 인터섹션 fx가 u잖아요. 그래서 u가 공집합이거나 또는 v가 공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보여졌죠.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은 거예요. 이렇게 non-empty, 그러니까 disjoint open subset relative to fx로 썼더니 u 또는 v가 공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넥티드하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코롤러리는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 네, 이걸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f가 이제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컨티뉴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FA랑 FB가 크기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약 이렇게 FA가 더 작았다라고 하면 그럼 임의의 FA랑 FB 사이에 있는 C에 대해서 적당한 A부터 B까지 그 사이에 있는 X가 있어서 such that fx는 C를 만족한다. 고등학교 때 증명을 못했었는데 F가 connected set을 connected set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쉽게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가 connected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팩트죠. Theorem 2.47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Theorem 2.47에서 어떤 real line 안에 있는 E가 connected의 필요충분 조건이 그때 제가 뭘 언급을 했었냐면 E가 인터벌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언급을 했었어요.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제가 증명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좀 숙제로 남겨놨던 것 같아요. E가 인터벌이다. 이거랑 이제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요. 따라서 어쨌든 인터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커넥티드가 맞아요. 이 친구는 커넥티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F의 치역 역시 커넥티드다. 다시 말하면 F의 치역이 인터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my theorem 4.22에 의해서 F 그리고 N theorem 2.47에 의해서 F2가 이제 인터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증명이 끝났죠? 네, 증명이 끝났어요. FA랑 FB 사이에 있는 이게 인터벌이니까 여기 두 개의 원소를 가져왔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친구도 어쨌든 FE의 원소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증명 끝났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제 궁금한 이제 교재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게 역도 성립할 건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intermediate value property가 성립을 하면 이걸 만족하면은 이제 intermediate value property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만족을 하면 이 성질을 만족한 f를 그러니까 continuous function은 이 성질을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continuous function은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만족을 시킨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컨티뉴스가 아니더라도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게 있을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들고 있는 발레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학교 때도 해보셨겠지만 sin x분의 1 이렇게 x가 0이 아닐 땐 sin x분의 1 x가 0일 때는 0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컨티뉴스가 아니죠. f is not continuous at 0 0에서는 컨티뉴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but it satisfies the IVP.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만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려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임의로 두 점을 이렇게 잡더라도 그 점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만족을 하지만 continuous는 아닌 예시가 이제 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러면은 들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IVP를 만족하는 친구들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유제 3-1번에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예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이에요. 자, F가 실수해서 유리수로 가는 펑션인데 이게 이제 find all continuous functions. 네, 모든 연속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해서 유리수로 가는 모든 연속함수를 찾아볼게요. 실수는 커넥티드죠. 이것도 인터벌의 일종이니까 실수해서 커넥티드입니다. 이 친구 커넥티드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F의 치역 역시 즉 F 실수 전체 집합 이것도 이제 connected in Q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Q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F 실수라는 전체 집합이 이 집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uppose that A, B가 FR 안에 있다고 하고 with A랑 B랑 다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친구, 그러니까 connected in Q니까 FR이라고 하는 친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FR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 FR을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take
무리수 x를 가져와서 such that 뭐 a를 b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랑 b 사이에 있는 x를 가져올 수 있겠죠. 무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그죠? a랑 b 사이에 있는 x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fr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음의 무한대부터 x까지 fr 이렇게 인터섹션 한 거랑 x부터 무한대까지 fr 이렇게 인터섹션 한 거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x는 fr 안에 등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무리수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이 친구 오픈셋이죠. 그죠? 얘가 오픈이니까 얘도 오픈이에요. 마찬가지로 얘가 오픈이니까 얘도 오픈이에요. 오픈인 fr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픈인 실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픈인 fr이 되는 거죠. 얘도 오픈인 r이고 그래서 오픈인 f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수랑 인터섹션 하면 오픈인 Q가 되는 거고 Q 안에 FR이 있으니까 오픈인 FR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FR을 두 개의 오픈 सब셋으로 이렇게 쪼개 썼는데 유니온으로. 근데 디스조인트 유니온이죠. 겹치는 게 없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안에 A가 있고 여기 안에 B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FR은 커넥티드가 아니게 됩니다. 디스커넥티드라서 모순인 거죠. FR은 커넥티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증명이 끝났다기보다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FR이 싱글레톤이어야 되기 때문에 F가 이제 컨스턴트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컨티뉴어스 펑션은 이제 컨스턴트 펑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이제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유제 3-1번은 교재에 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좀 잘 안 풀리면 교재 힌트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f가 이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펑션인데 intermediate value property가 성립을 하는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컨티뉴티를 보장을 못하죠. 발레가 있으니까. 조건이 뭐가 있냐면 뭐 이걸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사실 항상 성립하긴 하겠죠. 항상 성립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f 인버스 r이 이제 closed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f가 컨티뉴어스면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겠죠. 뭐에서? 그리고 유제 1-1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 조건은 항상 원래 성립을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랑 얘를 확인을 하면 그러면은 then f가 continuous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센스로 봤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얘이면 얘가 성립을 하고 거꾸로 얘이면 얘가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f가 continuous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좋겠죠. Suppose that f is not continuous. 그러면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적당한 엡실론이 있어서 그쵸? 그리고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x가 있어서 각각의 델타마다 x가 있어서 such that 뭐 at p라고 할까요? continuous at p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p에 대해서 x랑 p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작지만 fx랑 fp 사이의 거리는 이제 엡실론보다 크도록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델타를 n분의 1로 바꾸면 이것도 많이 했죠. 델타를 이렇게 n분의 1로 바꾸면 그러면은 we have a sequence xn in x such that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은 p로 수렴하고 그치만 but fx랑 fxn이랑 fp 사이의 거리는 이거의 거리는 지금 뭐 실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 사이 거리는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할 거냐면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럼 fxn-fp가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거나 fxn-fp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는 n이 무수히 많거나 얘가 성립하는 n이 무수히 많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겠죠? 동의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무수히 많아야 돼요. 둘 다 유한계일 순 없어요. n은 무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한계여야 되고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친구가 그냥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 무수히 많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n들만 모아놔서 그러니까 subsequence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n들만 모아놔서 그냥 얘가 성립을 하도록 잡을게요. without loss of generality라고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fxn-fp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로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뭐 증명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이따가 증명 다 끝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fx-n-fp에 마이너스 붙인 게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좀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지금 fxn이 fp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이 길이가 이 간격이 지금 엡실론보다 큰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fp랑 fxn 사이에 적당한 유리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적당한 유리수를 가져와서 fxn이 항상 모든 실수 유리수 r에 대해서 fxn이 항상 유리수 r보다 크도록 잡을 수가 있겠죠. 길이가 엡실론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fp랑 fp 플러스 2분 엡실론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가져오면 그러면 이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take r such that fxn과 fp 사이에 있는 r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모든 n에 대해 성립을 하도록 그런 r을 여러분이 챙겨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nd let 근데 intermediate value property 아니면 intermediate value property가 성립을 하니까 지금 p랑 xn 사이에 있는 그 p랑 x가 연속인데 지금 p랑 xn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 무언가의 함수값이 r이 돼야겠죠. intermediate value property가 가정이니까. 그래서 take tn in 유리수 such that ftn이 이제 r이 되도록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잡을 수 있는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적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교재에 있는 얘기입니다. 교재 힌트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ftn은 이제 r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근데 tn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such that tn이 이제 between p랑 xn 사이 있겠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지금 tn이 p랑 xn 사이에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은 이제 p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p랑 xn 사이인데 xn이 p로 가잖아요. 그 사이에 낑겨 있는 tn이라고 하는 친구도 p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tn과 p 사이의 거리는 xn과 p 사이의 거리보다 작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이 이제 p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f 인버스 r이 closed거든요. f 인버스 r이 closed라서 지금 tn이 f 인버스 r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근데 closed잖아요. 그러니까 그 p 역시 f 인버스 r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이 p라는 게 뭘 임플라이 하냐면 p가 tn의 클로저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tn 입장에서 tn의 클로저 안에 있다. 클로저는 어디서 취하는 거냐면 r에서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가 tn의 클로저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tn이 p라는 말은 p가 리밋 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tn이 있어서 그냥 같아질 수도 있어. 리밋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클로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디 안에 있냐면 f 인버스 r에 이제 클로저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근데 f 인버스 r이 closed set이니까 그게 가정이죠. 그래서 f 인버스 r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p가 r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럼 모순인 거죠. fp가 지금 r보다 작아야 되는데 fp가 r이 되었으니까 이제 모순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컨티뉴스가 아니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괜찮나요? 네,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네, 익숙해지시면은 됩니다.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어려운 교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랑 컨티뉴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자세하게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후반부 내용들은 약간 실수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일반적으로 했잖아요. 이제 물론 몇 가지 문제들은 실수해서 보긴 했지만 이제 그 대부분의 얘기들을 이렇게 매트릭 스페이스 상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수 상에서 또 할 수 있는 좀 그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어요. 정의역이 실수인 경우에 할 수 있는 좀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해서의 좋은 점은 우극한과 자극한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변수 함수면 패스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일변수 함수에서는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 이것만 따지면 사실 극한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석을 좀 더 잘 해볼 수가 있어서 이제부터는 정의역이 실수인 것만 좀 중점적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 사정오절을 하진 못할 것 같고 아이 붙여야 되나? 어쨌든 이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좀만 해보도록 오늘은 우극한 좌극한 정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정의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함수라고 했었을 때 우극한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X가 A여도 되고요. B는 안 돼요. A부터 B까지 해서 fx 플러스가 q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것도 많이 쓰는 표기예요. 혹은 리미트 x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리미트 t가 x 플러스로 갈 때 ft가 q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죠. 이렇게 쓸 텐데 언제 이렇게 쓸 거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이제 원래는 절대값 t 빼기 x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 t 빼기 q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이제 극한의 정의였죠. 근데 우극한에서는 t가 x보다 큰 쪽에서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벗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 빼기 x, t가 x보다 큰 범위에서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 빼기 x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을 때 ft 빼기 q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 조건이 성립을 하면 이제 우극한이 이제 q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정의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로 오른쪽만 따지겠다. t가 x보다 큰 범위만 따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극한의 정의가 되겠고요. 네,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혀 있는데 약간 수열 판정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임의의 어떤 수열 tn x랑 b 사이에 있는 수열에 대해서 근데 tn이 x라 가야겠죠. 근데 x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열린 구간이죠. 그래서 x는 아니에요. tn이 x가 아니면서 tn이 x로 가요. 근데 x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죠. 그럼 모든 수열 tn에 대해서 ftn이 이제 q로 가면 됩니다. s n이 인피니티로 갈 때. 같은 말이에요. 수열 판정법. 그래서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를 뭐 증명할 수도 있겠죠. 수열 시퀀셜 크라이테리언 증명했던 그대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굳이 증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좌극한도 정의를 할 수 있겠죠. x-를 정의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부터 b까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 x-, 여기는 x-, 여기가 이제 t 이게 바뀌어야겠죠. 마이너스 델타가 t-x랑 그러니까 t-x가 마이너스 델타와 0 사이 있을 때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a부터 x까지 이렇게 바뀌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바꿀 거 없죠.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제 좌극한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정의한 우극한, 자극한을 이용해서 디스컨티뉴티를 좀 구분을 해보는 디스컨티뉴티도 종류가 있거든요. 사실 많이 쓰진 않긴 한데 어쨌든 네, 나누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종류 나누는 거를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